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미련이 남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바꿀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담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의 잘못된 선택, 놓쳐버린 기회, 상처 준 사람과 받은 상처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되풀이됩니다. 정약용도 유배 초기에는 과거를 놓지 못했습니다. 왜 나였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밤마다 이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것은 물속에 빠진 사람이 돌을 붙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미 진 꽃을 다시 피우려 애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약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과거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더 많은 미련이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해줄 걸, 다르게 살았으면, 이런 생각들이 현재를 잠식합니다. 오늘을 살아야 하는데 어제만 바라봅니다. 과거의 미련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쓸데없는 책임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나무는 가지를 뻗고 가지는 저마다의 방향으로 자랍니다. 부리가 가지의 방향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합니다. 다 자란 자식의 인생, 형제자매의 문제, 친구의 어려움, 심지어 이웃의 고민까지 마치 모든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60대가 되면 특히 이런 책임감이 더 무거워집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는 나밖에 없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쓸데없는 책임감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관계를 망치고 결국 당신 자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희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배 10년째 되던 해, 정약용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저 오늘을, 이 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생각이 맑아졌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농업, 의학, 건축, 행정, 철학,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를 버리고 쓸데없는 책임감을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걸을 수 있었고, 걷다 보니 새로운 길이 보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첫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십시오. 이미 떨어진 낙엽을 다시 나뭇가지에 매달 수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가 오늘을 망칩니다. 둘째, 다 자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키우고 가르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과도한 걱정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새는 날개가 다 자라면 둥지를 떠납니다. 어미 새가 자꾸 불러들이면 새끼는 날지 못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수천 개지만 당신의 인생은 하나입니다. 넷째,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이런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당신을 올가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해야 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버리는 것이 두렵다고 느껴지시나요? 버리면 남는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책임감을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이 될까요? 텅 빈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정약용은 답합니다. 컵이 비어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정약용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평온함, 깊이 있는 사유, 진정한 자유. 떨어진 낙엽이 거름이 되어 새 잎을 키웁니다. 당신이 버린 것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합니다. 과거의 후회는 지혜로, 쓸데없는 책임감은 진정한 사랑으로, 집착은 자유로, 모든 것이 다른 형태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붙잡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정약용은 매일 아침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생각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새로운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어제의 걱정, 지난주의 화, 작년의 후회,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적는 연습을 하십시오. 정약용은 글을 썼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불필요한 것을 구분했습니다. 당신도 간단한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내 책임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셋째, 자연을 보십시오. 정약용은 강진의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었다집니다. 강물은 흐르고 새는 날아갑니다. 자연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매 순간 버리고 매 순간 새롭게 시작합니다. 산책을 하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구름을 보십시오. 자연의 흐름을 보면서 당신도 흘러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넷째,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서십시오. 자식의 문제, 친구의 고민, 과거의 실수, 거리를 두고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일인가? 내가 지금 개입해야 하는가? 물어보십시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산을 제대로 보려면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버린 후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까요? 정약용이 과거와 책임감을 내려놓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관계가 남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대신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깊이 있는 관계였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걱정, 소모적인 후회, 필요 없는 책임, 이것들을 내려놓으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정약용은 책을 읽고 사색하고 창조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림으로써 찾아옵니다. 현재가 선명해졌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버리니 지금 이 순간이 또렷해졌습니다. 차 한 잔의 온기, 바람의 시원함, 새소리의 아름다움,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약용의 가장 위대한 저술들은 모두 유배 시절에 나왔습니다. 짐을 내려놓으니 마음에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버림의 기술을 배워야 할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모으고 쌓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은 정리하고 비우는 시기입니다.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도 끊임없이 버렸습니다. 불필요한 욕심, 쓸데없는 자존심, 낡은 생각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가벼워졌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가볍게 걸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옷장에 안 입는 옷부터 시작하십시오. 물건을 버리는 연습은 마음을 버리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다음은 관계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하는 관계, 조용히 상처 없이 거리를 두십시오.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기대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기대는 실망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버리십시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감사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억은 가끔 꺼내보는 앨범이지 매일 들여다보는 거울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가을에도 낙엽을 떨어뜨리십시오. 다가올 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인생을 놓아주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기대를 놓아주십시오.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연습을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듯이 같은 순간을 2번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흐르십시오. 집착하지 말고 붙잡지 말고 그저 흐르십시오. 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버림은 선택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배웠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과 쓸데없는 책임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버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18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60대, 70대의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정리가 아름다워야 마지막이 평온합니다. 과거를 따뜻하게 기억하되 거기 머물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지지 마십시오. 오늘을 충실히 살되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약용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편히 쉬겠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으십시오. 남은 인생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이것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미련과 쓸데없는 책임감을. 그것이 정약용이 당신에게 전하는 단 하나의 조언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으로 60대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